서가 명가. 메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자기가 다루는 것 그게 뭐지라고 물어보는 게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 철학이 알고 싶다? 그럼 첫 번째 물어보는 근데 그 포르노그래피가 뭔데? 이게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의 윤리적 문제가 뭐냐? 우리가 금지해야 된다, 허용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대개 약간 두 가지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약간 혼용하는 경우. 포르노그래피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와 포르노그래피를 허용하는 일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건 사실 약간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두 개 서로 다른 활동이니까. 이를테면 그것 자체의 윤리적인 문제와 그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액션을 정부가 취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이제 구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써 있는 대로 포르노그래피는 무지하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는 게 더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채로 두고 검열도 안 하고 이게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 가능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 자체가 가진 도덕성과 그다음에 그걸까 사회의 정책이나 무슨 뭐로 채택됐을 때의 또 도덕적인 문제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즘 뭐 심지어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구타까지 하고 뭐 이래서 가정폭력이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만 가지고도 윤리적인 비난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족에 정부가 좀 개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사랑을 좀 서로 할 수 있도록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도 역시 포르노그래피의 문제점과 그것을 검열하는 거의 문제점을 따로 봐야 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어차피 나쁜 농담 같은 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와 윤리적인 예술에서의 윤리적인 문제, 외설 이런 걸 묶어가지고 그냥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이게 윤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미학적인 문제 혹은 예술에 관한 문제인데 포르노그래피가 예술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질문도 좀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성적인 예술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진짜 뭐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사랑과 성과 뭐 이런 거를 다루지 않은 작품이 없을 만큼 굉장히 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뭐 성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런 거를 좀 다뤄보자. 이 얘기는 안 해요. 그건 뭐 너무 이제 광범위한 얘기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 아주 성적으로 노골적인 작품 건데 예술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예술 못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아마 길지 않게 해야 될 건데 일부 사람들은 포르노그래픽 아트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것이 포르노그래피면서 동시에 예술. 그러니까 뭐 차이가 나냐면 이쪽 사람들은 포르노그래피이거나 예술이거나예요. 그래서 만약 논란이 되는 작품이 논란이 되는 작품이 있으면 그게 이제는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 예술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포르노그래피이면서 예술인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포르노그래픽 아트 논쟁이고요. 뭐 이제 광범위한 논쟁은 아니지만 오늘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역시 지뢰밭에 들어섰으니까 지뢰를 살짝 피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제 입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르노그래피 얘기를 하는데 시작은 항상 그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포르노그래피는 사실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도 되게 논쟁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판사는 도대체 뭘 포르노그래피라고 그럽니까? 뭐 가져오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정의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보면 알아 라는 식으로. 그렇죠? 사실 우리 관행이 다 있죠. 관행이 있으니까 뭐 이건 전형적인 포르노그래피야. 뭐 일본 AV라고 하는 어덜트 비디오 이건 뭐 전형적인 포르노그래피야. 이 플레이보이나 뭐 하슬러나 이런 데 나오는 가운데 그 센터포드 사진 같은 건 전형적인 포르노그래피. 이렇게 전형적으로 포르노그래피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를 인정하는 관행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관행이 맞냐? 이 영어로는 포르노그래피지만 우리에 해당하는 말은 사실 없지는 않아요. 요즘 만들어서 쓴 게 요거예요. 성표현물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것도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음란물이었어요. 포르노그래피는 이퀄 음란물이었어요. 근데 음란물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미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물을 옹호하자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포르노그래피를 허용하자. 왜? 그중에는 음란물 아닌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포르노그래피를 음란물로 부르면서 음란물을 허용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음란물을 허용하겠어요. 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음란이니 외설이니 하는 말들. 이 외설도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더러운 속옷이라는 뜻이래요. 외설이라는 말. 설이 속옷이라는 거라는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여기 헬렌 런지노라고 하는 이제 페미니스트 여자 철학자인데 포르노그래피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재현한 것 중 여성의 역할과 위상을 비속하고 비천하게 단지 성적으로만 착취되고 조작되는 대상으로 그리고 있는 특징을 가진 것.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는 성이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특히 여성에게 굉장히 나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 정의는 저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포르노그래피 논쟁이라는 건 결국 포르노그래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린 거다. 이렇게 포르노그래피를 정의한 다음에 어떤 포르노그래피는 용납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포르노그래피가 이런 나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앞뒤가 사실은 잘 안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포르노그래피는 성표현물이고 그 중에는 성인물도 있고 음란물도 있다. 성인물은 성인에게는 합법인 거고 음란물은 성인에게도 불법인 거고. 그러니까 제한 상영관 같은 거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게 성인물이고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음란물이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는 잘 규정을 하고 있죠. 정의 중에는 이제 규범적인 정의가 있고 이미 가치가 들어가 있는 정의가 있고 가치 중립적인 정의가 있는데 규범적인 정의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런지노 정의 같은 거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음란물의 정의도 규범적인 정의예요. 왜냐하면 음란물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이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편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심지어는 정치적인 가치도 가지지 않은 것. 이게 음란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많이 안 싸워도 돼요. 그래서 가자 장미여관 같은 거 가지고 처벌을 할 것이냐. 사실 상당한 의미의 예술적, 정치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란물이라고 하기는 모르겠어요. 이제 또 이런 데서 이제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범적인 정의인데 그렇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정의를 한다면 포르노그래피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 1983년에 미국에 이제 버나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대표가 돼가지고 그 포르노그래피 조사위원회 국회에서 한 아주 광범위한 조사위원회에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내렸어요. 내용 면에서 노골적이고 의도 면에서 보는 이의 성적 흥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내용 기능 정의라고 하는데 컨텐츠라고 펑션 정의인데 나쁘다 무슨 막아야 한다라는 거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그냥 중립적으로 내용이 적나라해. 그 다음에 목표가 성적 흥분이야. 성적 흥분을 목표로 했다는 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는 가치 중립적인 거니까. 또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가치 중립적인 정의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가 노골적이다라는 것도 상대적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대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성행위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진다거나 성기가 보여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노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상대적이다 이렇게 우길랑 우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체적인 동의가 있고 이제 포르노그래픽 아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작품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사실 오르세 뮤지엄에 있는 거 세상의 근원인가 하는 건데 사실 좀 민망하죠. 민망할 뿐만 아니라
포르노그래피가 갖춰야 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거죠. 얼굴을 지워버렸죠. 얼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식기 부분만 그냥 딱 크로즈업해서 이 인격체는 인격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포르노그래피가 하고 있는 게 전형적인 그런 시각이죠. 이거 이제 제프 콘스의 직문이 이혼했지만 지침을 일어나고 포르노 배우 출신으로 이탈리아 국회까지 나갔던 국회의원까지 됐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둘이서 결혼해서 센세이셔널한 이런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작품을 찍고 얼마 지나서 또 이혼하고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연작 사진이고 사진에다가 옆에 같이 전시하면서 뭐 인형도 만들고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있고 별 희한한 걸 하는데 뭐 사진의 농도나 이런 거를 보면 포르노그래피하고 구별이 안 가죠. 그냥 포르노그래픽한 사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게 범람을 한다면 이런 거를 가지고 포르노그래픽 아트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예전 사람들은 얘가 예술이 되었다. 얘가 예술이 되었다. 그럼 저는 거기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다 라고 할 텐데 포르노그래피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술인 것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생각이고 이분법으로 보는 거고 매튜 피라이라든가 한스 마스 매튜 피라는 꽤 유명한 사람이고 한스 마스는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근에 포르노그래피 관련돼가지고 엄청 많이 책도 그 편집한 책도 한 1년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인데 포르노그래피 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포르노그래피가 예술이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가? 그것도 사실은 심심한 질문이에요. 아까 메이드 인 헤븐이 포르노그래피와 외견상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가는 적절한 해석, 적절한 비평적인 판단이 포르노그래피를 만드는 것에 관한 어떤 메타적인 진술, 포르노그래피적 재현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한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브릴로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워홀의 브릴로 박스가 있고 사실은 그 다음 또 브릴로 박스가 있어요. 리들러라는 사람이 만든 not 앤디 와홀이라고 하는 브릴로 박스. 앤디 와홀이 브릴로 박스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한 브릴로 박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메타적인 진술이 되기만 하면 모양은 똑같더라도 사실은 하나는 작품이 되고 하나는 뭐 일반 물건이 되는 거와 같은 방식이니까 또 패러디하고 패스티시하고 차용예술 이런 건 다 잘 되었으니까 현대의 포르노그래피가 예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신선한 질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노그래픽 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것이 포르노그래피라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작품, 예술품도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만화로서의 정체성을 사실은 잃어버렸죠. 그렇잖아요. 리히텐슈타인이 만화를 가져다가 2m 크기로 막 확대를 해가지고 알갱이를 이만하게 크게 만들고 이러면은 벌써 만화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체, 만화를 소재로 사용한 거는 맞지만, 그러니까 팝 아트이지만 이걸 가지고 만화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뭐 초등학교 애들이라면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중의 정체성이라는 건 뭐 DC 코믹 이런 게 이거 자체가 그냥 예술이 되어버리는 일. 그러니까 이게 코믹북이면서 동시에 예술이 되는 일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게 이제 가능하다는 게 포르노그래픽 아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입장이죠.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을 써서 이 사람들이 포르노그래픽 아트라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쉬워요, 사실은. 예술이 무엇인가에 중요한 거를 다 대봐라. 그 중에 포르노그래피란 무엇인가와 모순되는 게 하나라도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포르노그래피는 성적으로 노골적이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예술 많고요. 보는 이로 하여금 당혹감을 준다. 요즘 예술에 굉장히 많은 목표가 당혹감이에요. 그죠? 요즘 예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 예술은 그냥 어깨만 툭툭 쳐서 여기 좀 보실래요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강목으로 꽉 쳐가지고 이쪽 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게 요즘이라고 그런다면 당혹감이나 불쾌감은 아주 기본 매듭이고요. 삶의 진실성이 없는 판타지다. 포르노그래피는 삶의 진실성이 없는 리얼리티하고는 너무 떨어지는 거다. 뭐 해리포터도 그렇지.
그죠? 리얼리티와 떨어져 있다라는 게 성적인 판타지를 그렸다라는 게 예술이 못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사람 없는 성만 다룬다는 거고, 일단 예술도 그렇다는 거고. 만약에 모술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확실하게 모술을 만들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의 안에다가 포르노그래피란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모술을 빚죠. 하지만 그거를 따져보자는 게 이제 우리 문제거든요. 저걸 이제 논리학으로 선결 문제 오류라고 하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전제에다가 이미 집어넣어서 당연히 그렇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가 뭐예요? 그 예술적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데서 출발하면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포르노그래픽 아트도 있을까라는 거를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런 거부터 생각해보죠. 전형적으로 예술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포르노그래피에서 발견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그래야 되느냐? 이게 우리 이런 게 포르노그래피에서 발견될 것이라는 건 다 알죠. 뭐 납득할 수 없는 플롯, 1차원적인 인물, 상투적이고 개성을 가질 수 없고 제조 이거 아주 대표적이에요. 제조 공식. 뭐 연기하는 사람은 바뀔지 몰라도 똑같은 플롯에 똑같은 거에다가 짠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반가치 있었죠. 아까 말한 대로 여성 비하나 뭐 성적 개성화 같은 비도덕적인 관점을 취한다. 저런 거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게 뭐 예술이 되지 못하는 특징이냐? 혹은 모든 포르노그래피는 저걸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게 키랑 같은 사람의 주장이에요. 이런 것밖에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은 역사와 사회 구조에서 비롯한 우연적인 사실이고, 만약에 우리가 아까 기능과 내용 면에서 가치 중립적으로 성적으로 노골적이다, 성적 승부를 최우선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것만이 포르노그래피에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있는, 어쩌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쩌면 미래의 포르노그래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죠? 그러니까 현재의 것은 우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철학에서 가능성이 있다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면 싸우기 힘들어요. 굉장히 필연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서가 명가